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오픈 AI 대 일론 머스크 보겠습니다.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 간의 공익을 둘러싼 대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짜 전쟁이 지금부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왜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질적인 쟁점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이 두 분의 그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공공 AI, 오픈 AI를 사실 공동으로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하고 알트만하고 13분이 이제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머스크가 사실 초기 자금을 댔어요. 그리고 이제 알트만이 경영권을 맡게 됐고 비영리 구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AI를 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동 철학을 사실 공유를 했는데 AI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이제 구글과 이제 어떤 만큼 기술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영리 조직인 오픈 AI LP라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영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자신은 본래 철학을 배신했다고 얘기하면서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직을 사퇴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탈퇴를 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지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그록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면적으로 2024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하고 상호 고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됐고요. 머스크는 오픈 AI가 샘 알트만의 성격을 하면서 고의로 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에서 영리 단체로 전환하는 의도를 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샘 알트만을 대변하고 있는 오픈 AI 측은 소셜 미디어를 공격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실패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인수 시도를 했다라고 실제로 지난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툼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공공성과 상업성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인류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만들어졌지만 현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본에 의해서 사실 49%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업화된 폐쇄형 기업 구조로 사실은 변모가 됐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이제 공공재 배신을 보고 있는데 이가 이제 AI가 사실은 공공재일 것인가 사유재일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에 이제 이 판결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AI 경영권과 통제권에 대한 세계 최초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건 게 오픈 AI가 사실 세계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안에 따라서 누가 이제 향후에 권력 구도가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사익에 의해서 응용될 가능성이 사회적 경고가 이제 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AI 산업에 대한 규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돌이 AI 기업의 책임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 확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AI 기업에 대한 윤리사회 계약을 재정의하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걸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약간 이걸 공공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그록은 사실은 어, 어, 이게 쓰는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한을 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데이터도 약간 폐쇄적이거든요. 약간 이게 이관 아나운서는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간은 모순적이죠.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는 뭐라고 그러냐면 AI는 공공재지만 책임성 없는 AI는 약간 위험이 있다고 약간 말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임 있는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샘 얼트먼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같이 책임 있는 사람한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록3는 위로지만 그록은 아직 실험 단계고 오픈 소스를 시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록2는 무료라고 또 본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록3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록2까지는 사실 무료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픈 AI의 비판에 대해서는 계속 약속의 배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은 약간 애매하고 스탠스가 약간 애매한 입장이면서 그록3까지는 사실은 수령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신의 약속을 약간 지킨 부분이 있는데 3가 나오면서까지는 약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으로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일론 머스크도 이율배반적인 게 약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표현해 주신 거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개인 우월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괜찮다라는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는 공공재여야 한다라는 이상과 현실을 좀 맞춘다면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사이에서 쟁점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 법정 다툼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좀 될까요? 일단은 두 가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계약 위반 여부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오픈AI 비영리로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그냥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영진의 신의 성실 위반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알트머니 이사회와 이제 자신만의 이익을 구조를 바꿨고 공익이라는 명분을 조작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핵심은 이제 오픈AI가 영리 과정에서 사전 공지나 투명성 합의자를 따랐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면 샘 알트맨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공익성을 따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지분 싸움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분 싸움에 대한 이야기 같고 다만 이 머스크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지의 어떤 언론사들이나 법원 관계자들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계약이나 비영리권 통상 기준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의 운영 자율성이라든가 어디 명시된 계약의 유효성이라든가 사후 기부자의 창립의 영향성이나 이런 것들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머스크가 창립자이긴 하지만 법적 계약에 따른 경영권 보장이라든가 비영리성의 의무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예상되기로는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일부 인정, 서류상 있을 경우에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경영 구조에 대한 어떤 결정은 이사회 자율성이나 인정이 될 경우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샘 얼트맨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 배상이라든가 조정 형성이 될 가능성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지분을 받아 나갈 때 그 일론 머스크가 상당수의 어떤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될 가능성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떻든 법원 어떤 쟁점이 법정 다툼이 AI 정치화의 또 상시성이 된다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술 산업의 어쨌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기술이 공공재라든가 사유재의 프레임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어떤 소송을 함으로써 이 챗 GPT가 많은 부분에서 공공재로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캐나다라든가 미국의 어떤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왜냐하면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고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빅테크들이 AI의 어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좋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영향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의 공개 여부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독점 방지법에서도 샘 알트맨이 신경을 쓰는 거죠.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 폐쇄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소송이. 그리고 국제정치 영역에서도 중국이라든가 EU라든가 우리나라까지도 이런 협상 카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픈AI와 xAI가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AIGI라는 패권 전장에서 어떻게 대결할지가 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법원 판결보다는 그 다음에 두 AI가 경쟁을 할 이 판결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 생태계에서 공공과 사적의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 AI랑 머스크 사이에서 있었던 쟁점까지 잘 살펴봤고요.